안녕하세요. V-Ray 이론과 적용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잔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를 넣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현실성이 좋은 것은 스켈터 기능을 가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잔디를 심는 거예요. V-Ray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 하면 이제 포레스트 프로 같은 것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요새 조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엔더에는 내장된 스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잔디를 심을 수가 있고요. 파티클 시스템은 제가 이후에 다룰 계획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잔디 느낌을 좀 씹어줄 텐데, 먼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스켈터를 이용해서 심은 잔디예요. 바닥에 대략적인 어떤 재질을 깔아두고 밑에다가 스켈터를 이용해서 잔디를 심은 겁니다. 뭐 클로버랑 그때 당시 뭐 같이 뭐 이것저것 섞어서 심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거 없나? 그래나 저나 비슷하네요. 그리고 재질 그 자체만으로 그냥 느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포토샵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얘가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를 이용해서 나온 잔디예요. 네, 큰 차이가 없죠. 잠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똑같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디가 삐죽삐죽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스켈터링을 이용한 거예요. 스켈터링을 이용한 거고, 스켈터링 기능을 대체할 만한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하면 매우 좋지만, 자, 이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면 일단 빠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빠르고 광범위한 면적의 느낌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필드가 이렇게 넓죠. 필드가 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꽃 같은 걸 막 심어가지고 했는데 일종의 이제 세트장을 만든 거죠. 이게 조형물을 얹기 위한 세트장을 만든 건데요. 이게 몇 년도더라 이게 2013년도에 만든 거네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특히나 이제 포레스트 프로 같은 경우 잘못하다가 작업 도중에 오류가 생기면 메쉬 형태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작업을 불러왔을 때 내가 작업했던 어떤 포레스트 결과물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맥스에 내장된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면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 엔더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스켈터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엔더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주로 코로나 엔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코로나 스켈터로 뿌린 산이네요, 이게요. 산 뿌리다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하면서 산 바꿔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죠? 근데 확실히 스켈터링 기능은 포레스트가 엄청 좋아요. 매우 강력하고 빠르고 정말 좋은데, 중간중간 이제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일단은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해서 얘들 잔디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스켈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비트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얘네들은 이제 마스크 기능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잔디 재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얘는 어떤 맵이냐?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뷰 이미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재질입니다. 이거 지금 100%다 확대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코로나 렌더러에 내장되어 있는 재질이에요.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맵 중에서 셀룰러라는 게 있습니다. 셀룰러. 여기 있냐? 갑자기 안 보이지? 여기 있다. 네. 자, 셀룰러의 기능이 있는데 이 셀룰러를 이용해서 얘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셀룰러를 하는 것은 뭐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 재질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배합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잔디 맵에 얘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네, 리플레이스 해버릴게요. 리플레이스 해버리고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큰 걸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는 어떤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얀색 부분들은 튀어 올라올 거죠. 검은색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뭐 이 정도에서 일단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도 뭐야 이렇게 또 보고, 자, 재질창은 만약 듀얼 모니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옆으로 빼주시고요. 인터랙티브 렌더링 해야 되는데 인터랙티브 렌더링에서 일단 이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렌더러가 자 GPU 렌더러죠. GPU 렌더러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의 3D 매핑 기능과 서브 디비전 기능을 지원하고 2D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자 GPU는 뭐 빠른 것 빼고는 별로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들어요. 아직 지금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자,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는 자, 어마운트 값 일단 한번 올려놓아야죠. 색깔이 이 하얀색 컬러 값들은 완전히 하얀색 컬러 값은 아니니까 높이 올라올 때 150mm만큼 완전히 값을 보정해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약간 조금 눕혀줄 수 있어요. 이게 올라올 때 Shift가 0일 경우에는 완벽하게 반듯반듯하게 올라오는데요. Shift 값을 이용을 하면 약간 옆으로 뉘어진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5 정도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상 렌더, 인터랙티브 렌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얘가 어떻게 나올지. 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적에 적용될 경우에 간혹 가다가 튕길 수가 있어요. 아, 안 됐구나. 이유가 있죠. 죄송합니다. 여기다 맵을 넣어야 되죠. 자, 재질창에서 아까 내가 사용했던 이 맵을 슬롯을 연결을 해서 지정해 줍니다.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올라오죠. 자, 마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셀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멈춰 주시고, 자, 에디터블 폴리어 밑에다가 UVW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UVW 맵을 넣어서 그냥 플라너 형식이니까 그냥 플라너 그대로 놔둘게요. 2500, 2500. 이것도 좀 크나요? 1500, 1500? 이건 너무 작나? 자,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의 크기. 자, 300에 300 사이즈에 들어가는 잔디의 셀들을 얼추 봐가면서 UVW를 잡아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얘가 일단 이 UVW 맵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VLE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를 보면 특히 3D 매핑에는 이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뷰 디펜던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엣지 랭슨이 너무 작아지면 이런 좀 복잡한 오브젝트들은 메모리를 너무 과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엣지 랭슨은 일단 한 16 정도로 올려놓고 테스트를 하고, 자, 뷰 디펜던스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뷰 디펜던스로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거리 값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상대적으로 운용이 돼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거의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좀 더 튀어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이 뷰 디펜던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이 셀 크기 때문인지, 즉 UVW의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엑셀렌슨 때문인지를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강의가 어떤 실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실무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알아둘수록 좋습니다. 잠시만요. 멈춰버렸네. 자,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이 수업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선택하세요, 저거 선택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뽑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일하지 않는 한 분명히 사수가 계실 거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사수가 있을 거고요. 그 사수가 있다면은 그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에 대해서 사수께서 보통은 정해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수께서도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실무에서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러분들은 거의, 뭐랄까요, 속도로 어떤 지식이 얕은 수준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깨우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즉, 베이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습작을 통해서 실무에서 약간 동떨어지는 어떤 좀 마치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듯 한 그 습작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계속 해봐야지 그 실무로 적용할 때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픽 쪽에서는 퀄리티가 어찌 보면 자기의 몸값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뽑아내는 것은 여러 번 해보고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보는 것들이 크게 조합합니다. 네, 뭔가 메모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웃 오브 메모리 나와버렸죠? 벌써부터 이렇습니다. 자, GPU 렌더 쪽을 빼버릴게요. 일단 쿠다 계열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GPU는 빼는 게 맞고요. 자, 이런 식으로 GPU 렌더링의 한계가 또 드러나 버리죠. 자, CPU 렌더로 바꿨습니다. 다시 오픈을 해서 열어봐야죠. 어찌 보면 GPU에 자꾸 GPU 렌더로 하냐 하는 부분들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서 좋은 부분은 GPU를 쓰고 안 좋은 부분은 CPU를 쓰고 언제까지나 남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찾아내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나왔네요. 어느 정도. 100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소위 말하면은 이 기능 모르신 분 되게 많아요. 이게 하다못해 인터넷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해외 아티스트가 쓰는 방법인데요.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안 되고, 엑셀런스는 8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리고 지금 조금 VLA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전하고 기능이 좀 바뀌면서 되던 게 안 되고 안 되던 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나왔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 같은 걸 다니실 때 학원에서 배운 것이 실무에서 쓸모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한 번씩 나오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쓸모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써먹게 돼요. 물론 이제 학원 강사분, 개개분들의 어떤 역량도 역량이지만은 그 역량의 고하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은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저도 살짝 보고 하면서 뭐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렸는데요. 학원에서는 뭐 실무적인 거 안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무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떤 업무 환경 그대로 학원에서 할 수는 없는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ABC라는 회사 방법 다 달라요. 근데 그 학원에서 그 방법을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베이스라인 알려주고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충족하는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거지. 어떠한 강의들에도 100%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쳐야 되는 겁니다. 자, 나옵니다. 네, 나왔어요. 네, 잔디의 느낌 이렇게 나오고요. 자, UVW 맵과 엑지렌스를 조금 더 줄임으로써 나왔네요. UVW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미지 로딩 시간이 길죠. 근데 로딩 시간이 길지만 일단 세팅만 해 놓으면 얘가 얼마든지 이런 광범위한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1000, 800, 600, 600은 좀 작고 800 정도. 멀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저도 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UVW 맵을 이용한 잔디를 구축하는데 UVW 맵이 어느 정도 세팅되는지 어느 정도 세팅 값이 더 최적으로 나오는지 테스트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테스트를 한 건데,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야, 이 맵은 UVW 값이 800이었을 때 가장 최적으로 나오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테스트 렌더링 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런 잔디의 뾰족뾰족한 느낌을 그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좀 타일링은 좀 있네요. 타일링은 좀 있지만 비교적 이런 울퉁불퉁한 느낌과 잔디 특유의 그런 음영의 느낌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잔디의 어떤 느낌을 표현했으면 이 잔디 재질 자체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UVW가 현재 저는 이제 두 개를 넣을 건데, 일단 VA에 들어갈 UVW 맵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잔디에 들어갈 본연의 재질 하나가 꼭 필요하겠죠. 잔디가 근데 체크처럼 이렇게 나오지? 가까이서 보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맵 자체가 약간 좀 타일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전혀 티 안 날 겁니다. 나네. 맵을 바꿔야 되나? 웬만하면 안 나길 바랬는데 뭐 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잔디 재질을 집어넣어야 되죠. 일단 테스트는 끄겠습니다. VLA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를 끄야죠. 이게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테스트 자체는 계속 하셔도 돼요. 랜더 테스트는 계속 하시면서 VLA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는 눈을 좀 감아놓고, 자, 잔디 재질을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금 이 재질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재녹음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믹스맵을 이용해서 재질을 섞었어요.
일단 슬롯을 다 분리를 시켜 놓고 UVW 맵 얘는 2번으로 가고요. 그리고 VA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도 여기 채널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테스트 채널 2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UVW 2번의 값과 VLA 디스플레이스 모드 이 채널 값이 둘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UVW 하나 더 넣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잔디 재질에다가 UVW 넣게 되면 마음대로 조종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얘네의 잔디가 예를 들어 800에 800째 들어갔을 때 너무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각기 조정하기 위해서 UVW 맵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맵 일단 얘가 덮어 씌우기 돼버리죠. 바로 하나 더 넣어주고 이 재질은 일단 얘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믹스맵을 썼다고 치지 않고요. 일단 비트맵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비트맵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디퓨즈 연결해 줄게요. 더블 클릭을 하고 활성화 쇼 쉐이드 머티리얼 뷰포트 활성화 하시고요. 자, 이 잔디맵을 넣었을 때 현재 지금 잔디의 맵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UVW를 5000 정도는 해야 좀 값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5000이 들어가죠. 밑에는 800인데 얘는 필요값이 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재질로 봤을 땐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든다,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끝내시면 되는데, 자, 믹스맵이라는 게 있어요. 믹스맵은 맥과 맵을 섞어주는 거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믹스맵 하나 빼주시고 밑에서 하나 빼주시고요. 얘는 이 재질은 여러분들 폴더 내에서 그래스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스 폴더 내에서 여기 더트 크랙트 심네트 얘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잔디맵들이 있고 이것저것 섞어도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칩니다.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요. 저는 이 둘을 섞고 싶어요. 즉 잔디가 꽉 차는 게 아니라 잔디가 중간중간 좀 비어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빈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크랙의 느낌, 이런 크랙의 느낌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컬러 원에다가는 잔디를 넣고요. 믹스 이렇게 연결하고 컬러 2에다가는 이 크랙을 넣어줍니다. 자, 아직까지 전혀 티가 안 나요. 자, 믹스에서 어마운트 값, 믹스 어마운트 값을 50%로 하면 컬러가 둘이 섞여요. 그냥 이렇게 둘이 섞이는 거예요. 자, 0으로 하면은 위쪽, 100으로 하면 완벽하게 이거 황토색으로 쩍쩍 갈라진 거북등 껍질이 나오고요. 이 숫자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커브를 이용해서 같이 섞어줄 수도 있는데, 믹스 마운트가 있어야 되죠. 믹스 마운트를 커브를 이용해서 좀 더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완만하면 좀 완만하게 섞이고 급하면은 좀 컨트라스트가 세지면서 믹스가 섞이게 됩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 참 그렇더라고요. 이건 좀 계속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은 게, 와,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뭐 꼭 절대적인 값이 없어요. 이게요. 값이 없어가지고 일단 많이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가장 쉬운 것은 믹스 여기 어마운트가 옆에 노맵 있죠? 이 맵에다가 얘를 하나 걸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마스크고, 자, 검은색과 흰색 있죠? 얘는 마스크란 뜻이에요. 이렇게 걸어주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나오는 겁니다. 자,
저렇게 듬성듬성 나오죠. 유스 커브를 꺾어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는데, 이 유스 커브를 이용해서 얘가 컨트라스트를 이용하는 건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죠. 뭔가 좀 신기하죠. 경계 부분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얘가 그래프가 대각선으로 꺾어질수록 둘이 섞이는 관계가 돼요. 얘가 올라가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고요. 얘가 내려가면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마스크 본연의 어떤 그 기능을 충실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근데 얘가 값이 내려가서 급격하게 꺾이면은 경계 부분이 좀 더 선명해져요. 선명해지면서 어느 한 마스크를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져가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실시간 렌더가 좋은 점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잘 섞여 있고, 이 크랙진 부분의 타일링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랙진 부분의 타일링을 굳이 바꿀 게 없나? 네, 크랙진 부분의 타일링을 좀 바꿔주니까 훨씬 나아졌네요. 그죠? 마스크의 타일링과 크랙진 부분. 죄송합니다. 자, 크랙진 부분도 타일링을 이 정도로 올려줄게요. 네. 자, 이렇게만 해도 잔디의 느낌이 확실히 올라오죠. 얘네들은 맵 채널 1이에요. 자,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맵 채널 2고요. UVW가 맵 채널 2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1로 되어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잔디로 나오지만 실제로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드는 이 두 번째 웹 채널 2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미리 보기를 하면, 자, 잠깐 제가 결과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잠시 멈췄다가 바로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가을에 좀 반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잔디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가볼게요. 자, 너무 잔디가 커서 지금 약간 UVW 맵을 500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재질을 좀 더 녹색 재질로 하기 위해서 믹스 맵을 조정을 하면 녹색 재질로 나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마스크, 얘는 기존 하던 대로 0.4, 0.4 이렇게 바꿔보고 믹스 어마운트에 들어가서 조금 더 녹색을 많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초 제목은 잔디 느낌이 아닌 좀 푸릇푸릇한 잔디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올라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다른 옵션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 잠깐만, 이게 좀 너무나 노라니까 이런 식으로 믹스맵을 값을 조정해서 파랗게 만들어주고, 자, 2D 모드로 하게 되면 멈춰놓고 2D로 바꾸고, 여기 레졸루션 값이 있어요. 레졸루션 값을 조금 더 많이 주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잠시만, 얘가 1024로 바꾸고 렌더링 돌려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엄청나게 UVW가 잔잔하게 지금 들어간 것 같으니까요. UVW 맵을 또 올려줘야겠네요. 자, 2D 베이스에서 레졸루션 값을 올려주니까 확실하게 베이스가 잘 나오네요. UVW 값은 조금 더 1500까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상당히 괜찮게 나온 편이죠. 그런데 이 2D 모드는 GPU 렌더로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2D 모드를 할 때는 이제 필히 CPU 모드로 바꿔주시고 렌더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